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체 선거인 1216만 1000여 명 중 674만 5천여 명이 참여해 55.5%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5.5%로 전체 유권자 1216만 1624명 중에 674만 570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9년 실시한 재보궐선거 투표율인 48%보다 7.5%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각 선거별로 투표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단체장 선거의 투표율은 평균 56.8%로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58.2%, 부산광역시장 선거는 52.7%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구시군 의장 선거 두 곳은 평균 42.9%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선거는 40.5%, 경상남도 의령군수 선거는 69.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모두 8곳에서 실시됐는데 평균 투표율은 43.3%입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구는 경상남도 의령군 선거구이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구는 전라남도 순천시 제1선거구입니다. 9개 선거구에서 실시한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9%인데요.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구는 경상남도 의령군 다선거구이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구는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입니다. 재보궐선거 투 개표 및 당선자 현황 등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 국민에게 담례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담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담례 금지 행위를 살펴보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나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 행진을 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마다 일매씩 게시하는 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선거일 후 담례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의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유권자들의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등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9일, 10일 이틀 동안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유권자 의식조사는 재보궐선거의 관심도와 투표 참여의식,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4.7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는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지역인 서울과 부산, 기초단체장 재선거 지역인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중 표집틀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투표 여부 및 다음 선거 참여 의향, 후보자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 등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공명성 평가 및 그 이유,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등 선거 분위기 평가, 사전투표 참여 여부 및 사유,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 청구제도 인지 여부 등 선거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해,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의 공명선거 정착 및 투표율 제고 효과, 홍보활동 접촉 경로 및 실제 도움 정도 등 선거관리위원회 활동평가 등입니다. 이번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는 5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PDF 형식으로 게시합니다. 또 이번 4.7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분석 결과를
선거와 투표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와 효과적인 홍보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선거의 뒷이야기를 낱낱이 아주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 선거의 디테일입니다. 선거 시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때 쓰는 이 기표 마크, 여러분은 뭐라고 읽으시나요? 시옷 혹은 사람인? 이 마크의 정확한 표현은 바로 한자 점복자인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기표용구 모양은 점복자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시작된 이후 1980년도까지는 사실 별도의 기표용구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동그라미 모양만 표시하면 됐기 때문이죠. 덕분에 다양한 도구들이 총동원됐는데요. 대나무나 붓대, 나무까지는 기본이었고 한국전쟁을 전후해서는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탄피에 인주를 묻혀 사용하기도 했죠. 1960년대 초 강원도 인제에서는 호박꼭지를 사용했다는 재미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통일된 기표용구를 사용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였습니다. 별다른 도구를 챙길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플라스틱 기표용구에 인주를 묻혀 찍기만 하면 됐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주가 덜 마른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접었더니 반대쪽에도 똑같은 동그라미가 찍혀버린 경우가 생긴 거죠. 결국 누구에게 투표한 건지 몰라 유무효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제14대 대선 때부터는 원 안에 사람 인자를 새긴 기표용구로 투표의 유무효를 구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기표 모양은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었죠. 이유인즉 시옷 모양을 한 사람 인자가 당시 대선 후보자 중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거였죠. 심지어 기표 모양을 구경하다 무의식 중에 그 후보자에게 투표했다 하는 웃지 못할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선관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해당 기표용구의 기표 부분의 모양 교체를 결정. 1994년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며 동그라미 안에 점 복자를 넣은 현재의 기표용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잉크가 기표용구 안에 내장돼 별도의 인주도 필요 없고 투표 직후 바로 건조돼 안심하고 접을 수 있는 최첨단 기표용구까지 도입해 유무효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개표에 잘 반영되도록 했죠. 이렇듯 기표용구의 변화 과정에는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유권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지와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